비춰주는 햇빛 점점 밀려드는 내 맘속 작은 욕심이 모여 입업 속을 가득히 채운 별로 빛나네 난 별거 아냐 이건 확실한 제가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다 일을 나가시고 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 같은데요. 그때 저희 친언니랑 저랑 집에 혼자 있으면서 TV를 계속 자주 보게 됐었어요. 그때 TV 보면서 음악방송에 나오신 선배님들의 무대를 보고 한 소절 한 소절 따라하면서 재미를 느꼈고 내 엄마 앞에서 연습한 노래들을 막 공연을 하고 하면서 좀 이게 가수라는 직업인지는 몰랐지만 노래와 춤을 추는 것에 좀 흥미와 재미를 느껴서 그때부터 계속 음악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수라는 직업을 조금 더 크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됐고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정말 하는 걸 원하셔가지고 매번 좋은 성적을 또 이렇게 보여드려야 했었는데 저는 가수라는 직업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이 가수라는 직업을 안 하면 내가 나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후회를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더 커가지고 매번 좀 제 마음을 계속 다잡으면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처음 접한 계기가 이제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집에서 유치원에서 이제 엄마한테 하교를 해야 될 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컬러링이 바뀌었었어요. 엄마가 그때 어떤 노래를 했다가 헤일로우로 바뀌자마자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외우고 따라 부르다가 노래를 접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연예인을 하고 싶다고 선택한 계기는 제가 원하던 그런 보컬리스트는 아니지만 아이돌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저의 흥미를 끌고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자극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 큰 도전이 됐었던 그런 오디션이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로 이달의 소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달의 소녀의 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순탄치 않았던 멤버들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계속 가수라는 꿈을 갖고 있으면서 오디션도 되게 많이 보고 그중에는 오디션에 최종 합격을 해서 연습생으로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주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제가 그냥 가슴속에서 뭔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좀 많이 했었던 아이였어가지고 분명 데뷔가 코앞이었는데도 저는 이 회사와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박차고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새 연습생을 시작했었던 거는 17살이었는데 방황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20살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꿈만 갖고 있다가는 오히려 데뷔 못하고 그냥 지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와 함께 알바를 시작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계속 알바를 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오디션도 계속 병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디션 보는 것도 포기하고 가수도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서 공부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다음 날 정확하게 지금 이 이달의 소녀가 있는 이 회사와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때 아주 깔끔하게 떨어졌었는데 한 달 뒤에 이사님께서 이제 떨어진 친구들의 영상을 우연히 보시다가 제가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때 본 오디션에서 합격해서 이달의 소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고 좀 꺼려하는 편인데 연습생 과정이 없이 바로 합격하는 순간부터 데뷔 준비를 한 케이스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연습을 할 과정이 없이 바로 현장에 이렇게 딱 내던져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좀 앞에 데뷔한 멤버들과 또 이달의 소녀라는 좀 좋은 프로젝트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번 현장에서 좀 선배이자 동료인 멤버들을 보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기간이 없다 보니까 더 뭔가 많은 거를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진짜 밤낮 없이 계속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의 연습 루틴 같은 게 있었다면 연습생 기간이 없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 들어오고 바로 곡을 받게 돼서 그 곡을 완전히 제 걸로 만들려고 그때는 선생님, 보컬 선생님도 안 계셨을 때여가지고 제가 그 곡을 정말 하루 종일 들으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계속하고 또 거울 보면서 이 곡을 어떤 느낌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표정이나 무드를 내기 위해 선배님들 영상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좀 모티브도 얻고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울과 친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이달의 소녀가 되기까지로는 이제 저는 오디션 같은 거를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못 봤었어요. 이제 학원을 다니려면 돈이 좀 필요했고 이래서 짧게 다녔었는데 다행히 이제 SNS로 연락이 와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디션을 봤는데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저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몇 분 부르셨는데 한 번은 고기를 먹다가 달려가고 한 번은 이제 2차 오디션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갑자기 3차를 급하게 봐야 된다 해서 불려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달의 소녀가 되고 난 후나 전과 후에 그냥 꾸준히 노래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들었고 저는 좀 디테일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이달의 소녀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안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조금씩 제 욕심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배우게 돼가지고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보컬 연습으로 하면 애드립이 조금 이제 미숙할 때 애드립 라인을 다 땄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R&B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가수분들이나 뭔가 그런 팝 가수분들의 영상이나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들으면서 안 돼도 하루에 진짜 몇백 번씩 계속 연습을 하면서 애드립 라인을 따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자유자재로 애드립 라인을 맘대로 구축도 하고 화음으로도 애드립 라인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좋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은 네,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조금 더 원하는 그런 보컬적으로도 이런 방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쪽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더 연습을 해볼 예정이고 이제 안무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계속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상을 보내면서 이렇게 좀 많이 여쭤도 보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조금 일찍 와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남아서 조금씩 더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의 노력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저를. 멤버들마다 좀 녹음하기 전에 루틴들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4시간 전에는 일어나 있어야 목이 풀리거든요. 안 그러면은 저는 목이 절대 빠르게 풀리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4시간 전에 기상해가지고 좋아하는 노래들 플레이리스트를 쫙 틀어가지고 흥얼흥얼 이렇게 좀 허밍으로 많이 푼 다음에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고 녹음실에 좀 빨리 가가지고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많이 하면서 목을 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곡이 갖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라고 해서 정말 1차원적으로 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갖고 있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립댓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신나는 여름송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안에는 이달의 소녀가 정말 세상을 플립댓하겠다, 뒤집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파트 구간마다 좀 어떤 부분은 되게 자신감 있게 활짝 웃기도 하고 어떤 부분, 앞부분에는 조금 수줍게 나서기 전에 그런 수줍은 소녀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좀 연구를 많이 하면서 매 무대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오르기 전에 항상 좀 계속 되새기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데뷔 초 때는 신인의 마음가짐이 정말 이렇게 딱 박혀 있잖아요. 그때는 모든 무대가 정말 너무 당연하게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매 순간이 떨리고 긴장되다 보니까 정말 100%를 다 쏟아붓게 되는 시절인 것 같은데 한 3년 차쯤 됐을 때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뭔가 여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좀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데뷔 초 때보다는 조금 그게 풀어졌던 것 같은데 퀸덤을 하면서 퀸덤은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그 한 무대가 정말 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풀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데뷔 초 때 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정말 매 순간이 마지막 무대다. 내가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 무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모니카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진짜 좋은 자극을 주셨는데 너가 이 무대가 진짜 죽기 전에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무대든 허투루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그게 정말 내리에 박혀서 킹덤 하면서 좀 많은 좋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를 이렇게 열정에 기름을 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루틴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입만 잘 풀고 목만 잘 풀고 가는 게 끝이고 정말 별게 없어요. 녹음하기 한두 시간 전에만 일어나서 밥 잘 먹고 물 많이 마시면 녹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3분 동안 계속 끊이지 않는 연결되는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의 무대는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보여주고 무언가를 느끼게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표현하고 계속 그 감정을 이어나가려면 집중력과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계속 연구하는 중입니다. 저는 무대 오르기 전에 나를 보러 온 팬분들이나 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싶고 궁금해지는 그런 무대를 남기고 싶고 우리의 무대를 생각하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자신감을 조금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대를 항상 올라가는데 자신이 없었던 무대들은 이제 티를 안 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연기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조금 거창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서 한 노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짧게 느껴질 수 있는 한 소절이지만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오빗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이브가 불렀던 이 한 소절이 나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고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내가 과연 하는 노래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되고 좀 다양한 감정들을 선사하고 인생의 변화까지 줄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일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저에게 음악은 공감입니다. 저는 뮤지션이라는 직업의 매력은 아무래도 정말 즐기고 행복한 것, 단순하지만 내가 즐기고 있다는 그런 감정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하루 종일 춤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하고 피곤하게 퇴근을 할 때에도 저는 차에서 제가 이제 에어팟을 찾아가지고 귀에 껴가지고 새로 나온 앨범들의 노래를 찾아 들으면서 좀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행복해하는 일을 사람들이 들으시고 보시면서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이 직업에 감사하고 큰 매력이 있는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어서 제가 행복한 거가 여러분도 행복한 거니까 좀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뮤지션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꾸밈 있는 무대나 화려한 퍼포먼스 제스처보다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가사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정말 진심을 다해서 100%를 쏟아부어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팬분들께 저의 열정과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딥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평소에 음악은 그저 저한테 그냥 너무 좋은 거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수단,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가고 싶은 길이고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소중한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있어서 음악은 위로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같아요. 뮤지션이라는 직업의 매력은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정해주시는 그런 걸 할 때는 그냥 100% 완벽하게 소화하고 110% 할 수 있으면 그걸 그냥 최대한으로 하는 게 따라가는 게 저한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면서 좋은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래 하나, 그리고 무대 하나, 말 하나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팬분들께서도 저의 음악 스타일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데뷔 전에 좀 좋아하던 음악 장르가 확실했던 것 같고 데뷔하고 나서는 더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만나고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지금은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라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저에게 맞는 저의 색깔을 좀 찾아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모든 장르들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들은 매번 하는 말이 이 가수는 나만 알고 싶었는데 점점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저라는 사람이 나만 알고 싶은 가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포근한, 자유로운, 뭔가 담백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살랑살랑? 네, 그렇습니다. 저의 음악 스타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듣는 그런 노래들이 다 이렇게 듣기에도 편하고 부르기에도 부드러운 그런 노래들이어서 저는 그런 느낌의 음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 뭔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은 없지만 앞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냥 멋쟁이 츄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네요. 뭐든지 그냥 멋있게 잘 해내는 그런 단단함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저는 국내에서는 린 선배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에이미 와인하우스 선배님을 사랑하는데요. 일단 어렸을 때 린 선배님 음악을 보컬학원에서 이제 접했을 때 이분은 되게 노래로 이야기를 하시는 느낌이다라고 엄청 피부로 느껴져가지고 저도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린 선배님의 통화연결음이란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디션뿐만 아니고 데뷔 후에 또 달달이 있었던 평가에서도 많이 불렀었거든요. 통화연결음은 정말 피아노 반주에 린 선배님의 목소리로만 진행이 되는 곡인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어서 곡이 기승전결이 있고 감정의 크기에 따라서 표현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하시는 느낌이어서 이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생에 영향을 준 뮤지션은 제가 하고 싶은 방향성을 조금 이제 이끌어 버리신 그런 아이유 선배님이 있으신데요. 아이유 선배님의 곡을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많이 듣는 편이에요. 가사 하나하나, 그리고 작곡, 작사 누가 하셨는지, 그리고 멜로디 라인이 어떤지 되게 많이 섬세하신 아티스트 분이셔서 제가 그런 점을 많이 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추천하는 곡은 럴러바이 자장가라는 곡과
어프라는 곡입니다. 이달의 소녀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데뷔를 하지 않았더라면 겪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이나믹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사소한 거는 어떻게 12명의 소녀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자고 밥도 먹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보겠어요. 저는 그래서 매 순간이 사실 감사했었거든요. 어디서 배우기 어려운 그런 단체 생활의 소중함과 단체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배려심 이런 것들도 너무 감사하게 많이 배웠었고 제가 혼자서라면 이룰 수 없었던 큰 무대나 또 다양한 기록들 그리고 감사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되돌아보면 진짜 다시 한번 이달의 소녀 멤버들에게 그리고 회사에게 그리고 오비분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달의 소녀로서 활동했던 시간은 저에게 이달의 소녀 추도 성장을 시켜줬고 김지우라는 사람도 같이 성장을 시켜주고 내면과 외면 모두 다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한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이. 아마 멤버들이 좀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그 느끼는 감정들이 비슷해가지고 힘들 때는 다 같이 힘들고 행복할 땐 좀 다 같이 행복한 편이에요. 솔로 데뷔 후에 완전체 데뷔 전까지 공백기와 완전체로 데뷔했지만 오래 지속되었던 또 공백기 이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매일 좀 치열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대를 할 준비가 되었는데 나를 불러주지 않는 무대들, 기회들과 하루하루 흘러가는 하루들 속에서 좀 쳇바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힘들고 우울했던 시기들에 팬분들이랑 소통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팬분들께서 손편지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도 하루의 일과가 팬분들의 편지를 읽는 시간이 있을 정도로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읽고 좀 눈물을 흘렸었던 편지의 한 구절이 나는 너가 너무너무 잘 되고 성공해서 나중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저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었어요. 이걸 읽었을 때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의 성공을 바란다는 거는 과연 어떤 사랑의 무게일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일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만큼 사랑을 주시는 거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이고 다시 한번 나를 더 아껴줘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눈물도 나고 그 힘들었던 공백기 시절에 다시 한번 저를 좀 일어서게 해줬던 그런 사랑이 담긴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힘든 순간은 무수히 뭔가 작게건 크게건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으로 저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팬분들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저는 위로받고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팬분들이 해주신 말들도 너무너무 많고 주변 지인분들이 해주신 말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저와 정말 정말 가까운 그리고 제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엄마가 해준 엄마는 너 팬이야 라는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때 정말 많이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위로받고 엄청 자주 생각나는 그런 말이에요. 네. 과거에 수영이는 되게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셔서 매번 좀 음악을 하는 길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은데 가장 방황을 많이 했었던 20살에 서울에 있는 수영이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돌아가서 소리칠 수 있다면 수영아 너는 지금 방황할 때가 아니다. 너는 정말 몇 개월 뒤에 갑작스럽게 데뷔를 하게 되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연습해라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지우한테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네가 지키고 싶은 뭔가 너의 소중한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뭐 어떤 일이 있던 다치지 말고 마음이건 몸이건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동하는 가수가 되도록 화이팅 하렴.